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온다고 했었는데요. 오전에 몇 방울 떨어뜨린 것 같아요. 비가. 날씨는 오늘 오후에도 계속 날씨가 흐렸어요. 그런데도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름은 많이 꼈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아주 애타게 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너무 이렇게 안 와서 참 야속한 하늘입니다. 봄비가 그래도 여러 번 왔을 정도 돼야 되는데요. 너무 가무는 것 같습니다. 봄 가뭄. 너무 비가 안 와서 아주 물을 길어다가 밭에다가 곡식들에게 물 주느냐고 좀 아주 야단 났습니다. 오늘이 비가 안 오면 내일부터 날씨는 좀 흐린 날이 많이 있지만 비 소식은 다음 주까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농촌에 계신 분들이 힘드시겠다 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오늘은 문통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통. 평산마을 총대 민폐 시위 70대에서 90대 어르신 신명 병원행. 평산마을에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문통 문지인이 김정숙 문다이드가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에서 집회를 계속해서 그래서 아주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소음 신고만 100건 넘어 고령 주민 불면증 스트레스 치료 농번기라 바쁜데 소음까지 고통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욕설 퍼붓는 1인 시위자 등 대상 31일 모욕 혐의 고소장 접수할 듯 일상 파괴는 물론 주민 생존 문제 30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착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48가구 1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문 전 대통령 집에서 직선으로 80m가량 떨어진 도로에 주차한 차량 확성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과 자유 진리 정의 혁명당이라는 펼침막으로 감싼 차량 외부는 역적, 총살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힌 패널들도 빼곡했다. 차량 맞은편 도로 울타리에도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펼침막 3, 4개가 걸려 있었고 거꾸로 세워놓은 문 전 대통령의 등신대도 보였다. 순찰하던 양산시 공무원들이 등신대를 치우려고 하자 1인 시위자는 건드리지 마라 모조리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잠시 승강이를 벌이던 공무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현장을 떠났다. 갑자기 시위자가 문 전 대통령 집을 향해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정수아 얼굴 한번 보여주라. 정수가 얼굴 한번 보여주라. 그의 1인 시위는 오후까지 계속됐다.
문 전 대통령 집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보수단체의 시위에 넌더리를 냈다. 이들은 집 담장에 지폐로 노인들 병 들어간다고 적힌 항의 현수막을 걸었다. 마을 회관에도 당국은 주민 생활권 보장하라는 펼침막이 걸렸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평산마을에 정착한 뒤 보수단체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 주변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이자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취한 자구책이었다. 60대 주민 김아무개 씨는 지금은 집단 시위 대신 1인 시위만 하고 있어 이전보다 나은 편이다. 문 전 대통령 정착 뒤 2주 동안 보수단체가 방송차로 밤낮 가리지 않고 지독하게 떠들어댔다. 어르신들이 욕 좀 하지 말라고 하자 쇼하지 말라는 거친 답만 돌아왔다. 말이 안 통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함께 있던 또 다른 주민은 농범기라 한참 바쁜 때인데 소음까지 더해지니 짜증만 난다. 주민도 살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참다 못한 마을 주민 30여 명은 지난 24일 시끄러워 못 살겠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마을 회관에서 문 전 대통령 집 맞은편 도로까지 행진하며 보수단체들의 집회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민 이아무개 씨는 보수단체 집회 소음이 마을 앞뒤에 있는 산 때문에 울려 더 시끄럽다. 소음으로 70에서 90대 어르신 10여 명이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문 전 대통령 집 인근에 접수된 집회 신고는 6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관련해 112 신고만 100여 건이 접수됐다. 야간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 욕설 자제 등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허용 범위 안에서 집회를 열어 단속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주민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삶마저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정부와 치안당국은 주민 일상을 짓밟는 반이성에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31일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1인 시위자 등을 상대로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그 차량 시위 이게 하는 겁니다. 자유, 진리, 정의, 혁명당, 지키다 자유대한민국, 정치방영, 문재인 출생 비밀 밝혀라, 이렇게 여기 하고 아마 그 동네 마을 있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확성기로다가 막 그렇게 집회를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는 그 평산마을의 집이 있죠. 공사가 아직 남았나 보네. 여기가 이제 평산마을 주민 마을회관이 됩니다. 그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에 동네 사람들이 붙인 것 같습니다. 당국은 주민생활권 보장하라 붙였네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탄핵 때 그때 촛불 시위할 때
뭐 굉장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그냥 뭐 단두대도 만들어 놔가지고 뭐 예? 그 인형 같은 걸 목 자르는 모습도 오고 축구같이 공에다가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둘러서서 삥 둘러서서 일로 차고 저리 차고 막 차고 이렇게 막 차고 소리 지르고 뭐 그냥 며칠씩 그냥 쥐하루다가 이렇게 집회도 했잖아요. 사실상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검찰 조사에서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이 문통 정부에서는 많은 그 범죄 의혹이 있잖아요. 뭐 사모펀드, 옵티모 사건, 그다음에 무슨 울산 선거 사건, 탈원전 사건, 그리고 성남의 그 대장동에 뭐 8,500억을 해먹었다는 그런 거라든지. 여하튼 그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때 그냥 온갖 그냥 음해를 해서 밀어내고 그냥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안들 사실상 그 지난 일을 봤을 때는 참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이해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회는 법태들이 안에서는 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 지식인답게 그리고 다른 제2, 3회,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확성기를 좀 자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시민단체가 검찰에다가 지금 현재 문정부 때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장이라든가 고소장을 집어넣은 거 많이 있잖아요. 검찰이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물론 이 문제를 문통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재판부에다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도록 이게 뭐 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 집회 자유 있다고 해가지고 목소리만 큰내고 확성기로 막 떠들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하는 행위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법으로 처벌받기 전까지는 법의 집행을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검찰들이 어떤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빨리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그래서 기소에 붙이든지 해서 재판부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대통령을 지내고 나온 사람들 거의 다 구속되잖아요. 구속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또 대통령 지내고 나오니까 시민단체에서 집회를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고 막 그냥 퍼대는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칭찬받아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법대로 맡겨서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그래서 검찰은 사법기관은 조속히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판결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4년 7개월이나 구속됐잖아요. 뭐 있지도 않은 일 갖다가 그냥 막 방송에 떠들고 마터도 오고 흑색선전 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치욕에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분도 얼마나 가슴 속이고 가슴 썩고 속상하고 얼마나 혈압이 오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굳건히 참고 견디온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안타깝고 그분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평산마을, 양산시 평산마을에 그냥 방송차로 떠들면 그 산울림 있잖아, 산울림. 그 뒤에 산에 가서 부딪혀서 산울림이 울리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소리, 산울림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가 조속히 일어나야 이 문제가 잠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주 법대로 하고 그리고 법을 떠나서는 아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107명인가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잘 보좌를 하고 잘해야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중에도 지금 갈아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요. 또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이 말일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말일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제8대 지방선거는 6월 1일 날 본선거 투표 날이 있습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선거운동도 끝나고 투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지역과 우리 국민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투표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어디 휘둘리지 말고 옳은 건 옳게 이렇게 표를 주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너무 안 옵니다. 그래서 밭에가 아주 먼지가 폴싹폴싹 난다고 합니다. 곡식이 되질 않아요. 또 곡식을 심을 되는데 뭐 강낭콩이나 콩 같은 것도 심잖아요 이제요. 근데 뭐 너무 메말랐으니까 그걸 못 심고 있습니다. 심은 곡식도 뭐 뻘겋게 타 들어가서 타 죽으니까 또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게 마련이죠. 농사가 잘 돼야 인심도 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농촌이 풍년이 들어야 인심도 후하고 또 값도 적당한 실비의 가격이 되고 또 좋은 농산물을 도시의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냥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적에 비가 안 와서 그때는 뭐 2년씩 3년씩 가뭄은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라 그러죠? 뭐를 이렇게 뭐를 뽑아서 호미로다 논을 구덩이를 조금 파고 거기다 그걸 집어넣고 또 물 길어오는 조는 주전자에다가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전에도 아주 가뭄이 아주 심해서 그래서 그때는 비를 기다리다 뭐 2월달 말 7월달에 이렇게 모를 꽂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기계가 다 자동으로 다 쫙 심는데 그때는 너무 메마르니까 호미로 이렇게 파서 흙을 갖다 덮고 거기다 주연자랑 물을 갖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심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봄 가뭄에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는가. 곡식도 타들어가는데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비가 꼭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통에 관한 소식, 문통에 그리고 동네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못 살겠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욕지거리 좀 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이것도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 박통 때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화가 많이 치밀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소란스럽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나라는 법치 국가니까 법에다 의존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죠. 구속돼야죠. 그래서 직위가 높은 사람이나 얕은 사람이나 모든 국민은 똑같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30일 월요일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이 되시고 그리고 또 내일 또 내일 또 아주 산뜻한 마음속에서 내일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